예, 안녕하십니까. 입문자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이고요. 변리사 스쿨에서 생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두 개 나눠 드렸는데 양이 꽤 많고요. 한 가지 자료는 오늘 설명 드릴 시간이 없을 거고요. 그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올해 초에 자연과학 설명회를 했었어요. 거기 동영상에 설명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오늘은 자료만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내용은 생물의 경우 이제 기존에 출제 경향성이 있었는데 요즘에 아주 특이한 경향성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좀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은 공부를 해도 잘 알 수 없거나 하여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걸 좀 포인트 아웃을 해서 자료를 만들었고요. 이거는 올해가 아니고 2024년 작년에 1차 시험 2월에 있죠. 2월에 시험을 보고 그때 당시 좀 특이한 경향들을 저는 인사이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숨겨져 있는 경향성들을 정리를 했고, 이제 24년 시험 해설 부분 앞쪽에 총평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이 자료는 내용이 어려워서 지금 생물 공부를 안 하신 상태에서는 보셔도 큰 의미는 없고요. 생물 기본 강의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뭐 이래독 하신 이후에 이 자료하고 그다음에 올해 초에 자연과학 설명의 내용 보시고 체크해서 꼭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뭐 남들이 틀리는 거를 맞출 수 있다 이런 자료는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눈치가 빨라서 특이한 경향성이 있네 그러고 찾아내는 부분을 너무 이제 공부에만 집중하다 보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절대 놓치지 말고 챙기시라고 제가 포인트 아웃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신 후에 한번 보시고요. 꼭 보셔야 돼요, 근데. 자, 그 다음은 이제 입문자 설명의 자료고요. 이 자료도 역시 내용이 좀 많은데, 하여튼 몇 년 전에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물화생지, 자연과학 4과목이죠. 4과목 기출문제들을 제가 10몇 년치를 좀 풀어보고, 팩터들을 도입을 했어요. 난이도나 아니면 실전에서의 문제풀이 시간. 지금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민법 산재 자과가 1차 시험이고, 주력은 이제 산재 쪽이에요. 그 다음 민법도 워낙 크니까, 배점이 크기 때문에 1차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고, 자과는 사실 좀 비주력입니다. 근데, 뭐 공부를 해보시면 시험 근처가 되면 자과가 오히려 합격 당락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게 돼요. 그거는 이제 한계점이 있기 때문인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놓은 거고요. 공부하시다 보면 깨닫게 돼요. 자과는 비주력인데 좀 골치 아프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한테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런 걸 아시게 되는데, 너무 나중에 아시면 이제 시행착오를 겪게 되죠. 그래서 초반에 입문자 설명회 때 자과의 특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직접 와닿지는 않아도 미리 접해 놓으시면 나중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자료고요. 어찌됐든 4과목을 풀어보고, 자과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60분 동안 4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40문제 제대로 다 푸는 분은 거의 4천 명 중에 몇 분 안 될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잘 하셔도 힘듭니다. 그래서 자과는 실전에서의 풀이 시간이 굉장히 가혹하게 힘들어요. 예, 그거를 좀 아셔야 되고, 그래서 4가지 팩터 중에 뭐 난이도, 그 다음 실전에서 풀이 시간, 그 다음 좀 짱돌 문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본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도 출제된 경우들이 있고, 그런 팩터들을 도입을 해서 자료를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자과를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좋다 이런 제안들을 담았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이후에 몇 년 동안 제가 바빠서 다른 3과목, 생물을 제외한 3과목은 업데이트를 못했고 생물만 꾸준히 업데이트를 한 자료입니다. 절반 부분, 앞에서 절반까지는 자과 전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뒤쪽의 절반은 어펜딕스로 되어 있는데 생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아쉽게 이게 약간 옛날 버전이에요. 근데
그 새 버전을 동영상 입문자 설명에 동영상이 업로드 되면 같이 이제 새 버전을 업로드 할 테니까 꼼꼼히 보실 분들은 그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부분에 물화생지 네 과목의 특성과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절반 정도고요. 오늘은 그 정도 설명해드리면 시간이 끝날 겁니다. 뒷부분의 생물 부분은 그것도 양이 많기 때문에 이제 가끔가다 입문자 설명회에서 뒤쪽 생물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동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강의 초반 아니면 저기 아까 말씀드린 올해 초에 자연과학 설명회에서는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것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처음에 생물을 공부하시다가 중간에 한번 꼭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 페이지 3페이지네요. 자, 여기는 이제 기출 경향인데 민법 산재 자과에 대해서 이제 지금 산인공에서 매년 공지를 하죠. 이거는 평균, 민법의 평균. 근데 이건 응시자의 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꽈락률, 몇 명이 꽈락했는가 퍼센티지죠. 그걸 매년 공지를 한 걸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좀 전체 시험의 난이도 같은 걸로 이렇게 페이지를 나눠보면 페이즈 1, 2, 3, 4, 5 정도로 현재 나눠진다고 보여요. 페이즈 1의 시기는 세 과목, 민법, 산재, 자과 다 좀 어려웠어요. 합격 컷을 보시면 좀 낮은 걸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문제들도 사실 이 시기는 그렇게 좋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변시 1차 문제들도 매년 조금씩 진화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특히 생물도 그렇고. 페이즈 2의 시기는 굉장히 좋은 시기였어요. 세 과목이 모두 좀 열심히 한 분들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게 반영이 되는 시기였고 문제들이 좀 쉬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요때 2022년에 합격 점수가 82점까지 올라가서 이제 산인공에서는 굉장히 비상 상황이었죠. 그 다음 해 어렵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합격 컷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시험 점수의 변별력 구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과목의 꽈락이 40점이죠. 40점을 못 넘으면 평균이 아무리 높아도 탈락이죠. 그 꽈락이 40점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세 과목 모두 되게 가혹하게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그게 2023년이었죠. 2024년에는 좀 다시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할 수 있게 좀 쉽게 출제가 됐고요. 2025년은 생물에 대해서는 2025년이 완전히 경향이 달라서 이렇게 페이지 5로 나눴는데 물리화학은 좀 비슷하다고 합니다. 물리화학을 고려하면 그냥 전체를 페이지 4라고 볼 수도 있고 다른 과목들을 보면 근데 생물 기준으로는 이렇게 5개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좀 어두운 쪽이 이제 쉬웠던 시기죠. 그 다음에 밝은 쪽이 이제 어려운 시기인데, 특히 생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페이즈 1의 시기는 생물은, 거의 짱돌 문제가 10문제 중에 한 2문제, 3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짱돌 문제의 기준은 생물의 대학 일반 생물학에 없는 그 상위 버전, 세포생물학, 생화학, 굉장히 많습니다. 생리학, 해부학도 있고, 그런 데서 문제를 출제를 했었어요. 그러면 전공자도 힘들기 때문에 비전공자는 거의 못 맞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페이즈 2의 시계 생물은 좀 합리적이었고 페이즈 3하고 5가 지금 꽤 어렵게 나왔는데 3하고 5 시기는 2023년하고 2025년 올해죠. 생물의 경우 약간 어려운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변시 1차에 생물 기본 교재들에 나와 있을 만한 내용인데 좀 그동안 출제 안 됐던 좀 잘 볼 수 없는 좀 지엽적인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출제를 해서 틀리게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틀리라고 생물은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하고 약간 어렵게 내는 방식이 다르죠. 그다음에 지학은 네 과목 중에 지학은 사실 그렇게 어려웠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하시면 대부분 9개, 10개까지 가세요. 무조건 10개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물리화학도 문제인데 물리화학의 경우는 이 시기에는 문제 풀이 시간이 도저히 특히
특히 화학은 가혹하게 출제가 되는데 60분 내에 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게, 특히 물리하고 화학은 이제 계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계산 문제의 스텝이 길면은 난이도가 낮아도 못 풉니다. 전공자도 시간이 안 돼서.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이 시기에 좀 완화됐다가 페이즈 1 시기보다는 이제 물리화학이 그 풀이 시간이 좀 짧아지긴 했어요. 근데 화학은 아직도 가혹한 상황입니다. 그런 특성이 있어서 나중에 가시면 진짜 끔찍하구나, 가혹하구나 아시게 되는데 미리 좀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차에서 이제 주력은 이 산재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민법이고, 자과는 이제 좀 늦게 공부하게 되고 비주력이에요. 근데 비주력인데 더 골치가 아프고 한계점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럼 민법 산재도 전략이 중요하지만 민법은 열심히 하시다 보면 대부분 100점 가까이까지 가십니다. 90 몇 점. 산재도 어렵긴 하지만 95점까지 가는 분들 많아요. 그럼 100점까지 가는 분들도 있고. 자과는 웬만큼에서는 75점 갔다 그러면 천재냐 이런 소리 듣습니다. 몇 가지 아까 말씀드린 풀이 시간상의 제약, 그다음에 뭐 짱돌 문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1년, 2년 열심히 하신다고 해도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략은 자과가 훨씬 더 중요해요. 자과는 짧은 시간 안에 자기 목표 점수 딱딱 받아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세이브해서 민법 산재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드립다 열심히 하겠다, 자과 열심히 하겠다, 그런 전략으로는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과는 내 과목 특성을 잘 아시고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전략은 자과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요거는 각 페이지별로 이제 전체 점수가 뭐 평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걸 표시한 거고요. 그다음에 요 자료는 되게 좀 중요한 자료예요. 다른 데서는 구하기 힘들 겁니다. 민법은 그냥 목표 100점, 그다음에 산재는 95점 이렇게 보통 잡으시면 돼요. 거기 달성하시도록 해야 되고, 근데 자과는 도대체 몇 점을 맞아야 되는지 계속 논란만 있었어요. 산인공에서는 이제 응시자 평균은 매년 공지를 하는데 합격자 평균은 한 번도 공지를 안 했습니다. 근데 2016년이었어요. 아까 페이즈 1의 시기 좀 문제가 어려웠던 요쯤이죠. 요때 웬일인지 합격자 평균을 포함해서 굉장히 자세한 통계 자료를 1차 시험 후에 공지를 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정리를 한 거고요. 몇 개월 후에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냥 공지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절대로 합격자 평균을 공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데이터는 요거 하나예요. 그래서 좀 한번 꼭 보셔야 되고, 보시면 이제 산재는 합격자 평균이 85점이죠. 그러니까 합격자 평균이니까 합격 점수보다도 더 높죠. 그래서 요걸 목표로 해서 달성할 수 있으면 뭐 위험하게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점수인 거죠. 민법은 뭐 89점 정도 되고 자과는 한 66점 됩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건 자과죠. 그래서 이 시기에 합격자의 평균이 66 정도였다. 60점대 중반이었다. 그건 꼭 기억해 놓으시고, 그걸 기준으로 보시면 페이즈 1의 시기는 좀 어려운 시기였고 페이즈 2로 가면서 쉬워지면서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점수가 올랐어요. 한 8점 정도. 그러면 합격자의 점수는 한 8점? 합격자는 점수가 높으니까 8점이 못 오르겠죠. 6.7점 올랐을 것 같고, 그러면 6점이나 7점이면 70점대 초반, 72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래서 자과는 합격자의 평균을 목표로 하는 게 좋고, 어려웠을 때는 65점, 66점 정도 맞으면 되고, 그 다음에 쉬울 때는 70점대 초반까지 가야 된다는 게 추정입니다. 현재로서 가장 합리적인 추정인 것 같아요. 그건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자과에 대해서 좀 잔소리에 해당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결국 아시게 돼요. 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그거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물리화학은 이제 지학은 쉬워요. 하여튼 선물 같은 과목이라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잘 하셔서 10개 맞추셔야 되고, 뭐 지학을 뭐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어떤 분 강의를 들었더니 지학 점수가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강의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의 문제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학은 웬만한 분 강의를 들어도 강의를 많이 타진 않아요. 압도적인 일타이신 분이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생물은 문제가 지학보다 이론 양이 최소 2배, 솔직히 한 거의 3배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생물은 거기다 짱돌 문제까지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취사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짱돌 문제는 맞추겠다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남들 다 틀리니까 나도 틀리고, 남들이 맞추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문제를 확실히 맞춰서 합격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생물은 취사 선택이 중요하고, 생물은 특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생물의 모든 영역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안 돼요. 공부할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고 좀 스캐닝 해야 되는 부분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방식으로 가셔야 되고요. 물리하고 화학의 경우는 이제 계산 문제가 많다는 게 문제고, 그 계산 스텝이 실제 길어서 실전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됩니다. 화학이 더 가혹하죠. 자, 난이도 조절 방식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건 정량적인 그래프는 아니고 정성적으로 이제 매년 난이도가 어떻게 변동되는 건데, 지학은 뭐 원래 난이도도 쉽고 난이도 변동도 없어요. 그냥 다 쉬웠다고 보시면 되고, 생물이 난이도가 그 다음 높은데 문제는 과거에 이렇게 짱돌 문제들이 잔뜩 있었다는 게 문제였고, 지금은 짱돌 문제가 페이즈 1의 시기는 거의 3문제인데 지금은 안 나오는 해도 있고 한 문제 정도 나오는 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려움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근데 대신 생물은 이제 영역이 넓어서 집중을 잘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화학의 경우는 가장 가혹하고 해마다 난이도 변동도 심한데, 화학은 쉬웠던 해도 사실 별로 쉽진 않습니다. 물리가 그 다음쯤 되고, 보통은 이제 화학보다 물리를 한 문제나 두 문제 더 풀 수 있을 거다라고 추정하시면 돼요. 자, 이건 뭐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입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올 건가 그런 내용이니까 그냥 슬쩍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과의 경우는 자기 전략이 굉장히 초반에 빠르게 나와야 됩니다. 시간을 버리게 돼요. 그걸 못하면. 그래서 몇 점을 맞추는 게 좋은가? 네 과목을 나는 몇 개 맞추겠다. 최소한. 그리고 합격할 수 있게 맞춰야 됐다. 그게 빨리 감이 와야 되는데, 좀 어려웠던 시기에는 여기 좀 연한 하늘색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지학이고, 물리, 화학, 생물, 지학인데, 지학은 뭐 9개, 10개 무조건 맞추셔야 되고, 어려웠을 때는 화학은 4개만 맞추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물리는 한 뭐 6개, 그다음에 생물도 뭐 6개, 물리가 한 7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엔 이 정도가 맞았고, 지금은 이제 쉽게 나오는 해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나올 때는 여기 진한 파란색까지 포함해서 쉽게 나오면서 생물이 굉장히 쉽게 나온 경우들이 많습니다. 생물은 쉽게 나오면 거의 뭐 9개, 비전공자도 짱돌 문제 하나 나오면 그거는 제끼고 나머지 맞추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화학은 쉽게 나올 때 그래도 화학은 가장 가혹해요. 5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김선민 교수님이 이제 화학을 강의하시는데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시죠. 네. 화학이 어렵다, 적정 수준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싫어하시는데, 저도 이제 원래 전공은 화학이에요. 화학을 공부하고 생화학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생물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화학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목표치를 위험하게 세우시는 건 위험해요. 그 다음에 물리는 이 정도. 그래서 대충 지학은 9개 맞으셔야 되고 화학은 5개 이상, 전공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공자면 7개까지 볼 수 있겠지, 그 정도 얘기해요. 그래서 5개가 보통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물리하고 생물 합쳐서 15개 정도. 그러니까 물리를 더 잘하시면 물리 조금 더 받고, 그래서 9개, 15개, 5개면 29개를 맞추시는 거고, 72.5점입니다. 그 정도면 민법 산재가 받쳐주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그 정도를 목표로 가시는 게 가장 적정하다고 보이고요. 근데 실제 72.5 맞추기 힘들어요. 해보시면 와 대단하다 이런 소리 듣게 됩니다. 그래도 그걸 목표로 하셔서 뭐 못 맞으면 70점 맞으셔도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물론 65점 맞아도 민법 산재가 아주 좋으면 합격하실 수 있어요. 60점 맞아도. 그렇지만 목표치는 72.5점 정도로 난 가겠다. 달성 꼭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력 과목은 저희 이공계 경우 자기 전공에 따라 약간씩 다르긴 한데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달라지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오래전에 1차 시험을 본 적이 있는데 저는 화학과였지만 주력 과목이 지학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차 주력으로 지학은 무조건 선택하셔야 되고 2차 주력으로 아까 말씀드린 물리와 생물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화학은 주력으로 잡으시는 거는 좀 굉장히 위험합니다. 화학과조차도 글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지만 뭐 대충 이 틀을 벗어나긴 힘들고요. 그러면 이제 화학 전공하신 분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내가 화학 전공인데 이점이 뭐냐? 지금 이제 출제하시는 분이 그 문제 풀이 시간, 화학은 문제 풀이 시간을 아예 고려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난이도가 높기도 하지만 난이도가 낮아도 계산 스텝이 길면 그건 전공자도 극복을 못합니다. 써야 되고 다음 수식 써야 되고 이 시간은 그렇게 낮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화학 전공하신 분들의 장점은 화학을 잘하니까 다른 건 좀 어설프게 해도 될 거다. 이건 그러면 위험하고 화학을 잘하는데 나머지 세 과목을 남들만큼 열심히 한다. 생물, 지학, 물리를 잘한다. 그러면 화학에서 한 2문제 더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지. 자기 전공 때문에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실전에서 문제 푸는 순서, 이거는 뭐 가끔 실수하시는 분이 있는데 1차 시험 보시면 이제 문제지가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앞부분부터 풀었는데요. 그런 분이 있는데 그건 절대 위험합니다. 뒤쪽에 생물, 지학 이론 문제부터 먼저 푸셔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물리 풀고 이제 화학을 푸시는 게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근데 1년 공부하시고도 그런 실수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실전에서 문제 풀이 시간도 어느 정도 초반에 자과 공부하시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생물하고 지학은 합쳐서 15분인데 실제로 한 12분 내로 끊을 정도로 가셔야 돼요. 10분 정도 끝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 12분이 사실 이상적이고 물리 60분 중에 12분 빠지고 물리 20분 만에 다 풀기 힘들어요. 거의 못 푸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12분, 25분 집어넣으면 화학이 23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리 20분,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화학에 다 때려 넣는. 저도 화학 전공이지만 생물지학은 잘해서 풀고 물리 적당히 해서 풀고 화학은 7개 풀고는 지쳐서 못 풀었어요. 지쳐서이기도 하고 시간이 안 됩니다. 웬만해서는. 그래서 40문제 다 푸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다 풀었다 그래도 제대로 풀었을까? 물리화학 시간이 만만치가 않아요. 저 과목별 학습 방법은
한번 강조드리면, 지학은 강의들도 다 좋고 무조건 10개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되게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가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했는데 마음만큼 이렇게 지금 6개월이 지나면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남들은 올라간 것 같은데 나는 안 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열정도 있어야 되고 인내력도 있어야 되지만 정신적으로 강하지 못한 분들은 잘 합격하기가 힘들어요. 멘탈이 흔들리면. 그걸 같이 잘 챙겨 가셔야 되는데, 그럴 때 좀 추천하는 방법이, 이제 4과목 중에 지학 같은 과목은 빠르게 10점까지 갈 수 있어요. 그걸 열심히 순간 확 해서 빨리 잡아버리면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산재에서는 디보가 좀 그렇습니다. 이제 특허, 상표, 디자인 보호법 중에 디보는 저 공부해 봤을 때도 지금도 그럴 거예요. 기출만 잘 풀어도 거의 10개 갑니다. 예.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그런 과목을 좀 확 잡아버리고 자신감도 회복하고,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다른 과목에 집중할 수 있게 가는 그런 것도 뭐 일종의 방법이라고 보이고요. 생물의 경우는 이제 짱돌 문제들이 지금은 좀 줄었지만 나오는데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고민하실 것도 없어요. 어차피 못 풀어요. 그러니까 못 풀라고 출제한 거고, 전공자도 못 맞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들이면 안 되고, 특히 생물은 가장 영역이 넓어요. 이론의 난이도는 물리하고 화학이 높죠. 물리하고 화학에서는 어떤 파트는 뭐 착화합물이다, 화학에. 그 착화합물을 이해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생물지학은 그런 건 없어요. 이론의 난이도가 다 낮기 때문에. 생물은 특히 이론의 난이도는 낮지만 많아요, 양이. 그래서 나중에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문제죠. 예. 생물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건 희생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따라요. 어딘가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면 나머지는 버려야 되는 게 있죠. 버리지 않겠다 그러면 그건 성공할 수가 없고요. 생물의 경우는 제 경우는 처음에 이제 기본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무조건 꼭 풀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기출 문제를 3번은 풀어보셔야 된다. 이상적으로 5번은 풀어보셔야 된다. 이유는 뭐 수능 생물이다, 아니면 전공자의 생물이다, 공무원의 생물이다, 변시의 생물이다, 시험 특성이 다 틀려요. 나오는 문제도 다르고 강조하는 부분도 다르고. 그러면 이 생물 시험의 요체는 뭔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기출문제밖에 없어요. 기출문제를 보면 여기선 이걸 중요시 하는구나. 그래서 그 기출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풀어보고, 기출문제를 푼다는 거 그냥 몇 번 풀어봐서 잘 풀 수 있다, 그게 아니고 기출과 기출을 변형한 거에 대해서 내 친구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생물의 영역이 넓지만 기출에 나오는 그 영역들이 핵심인 거죠. 예. 뭐 기출만 하면 100% 달성이 된다는 아니죠. 근데 기출도 못하면서 생물을 제대로 공부하겠다고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매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어느 정도 정량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어느 정도 깊이까지 출제가 되는지를 자기 머리에서 각인이 될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출에 대해서 먼저. 그게 이제 선택과 집중이죠. 그리고 이제 2회독, 3회독 할 때 머릿속에 이렇게 매핑이 돼 있으면 기본 교재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깊이 하고 스캐닝 해야 될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생물의 경우는 한 3회독 정도까지 하시면 대부분 어느 정도 합격 점수까지 올라가세요. 처음에 1단계에서는 기출 위주로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2단계에는 기출 되지 않았지만 중요도가 높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건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2단계 보완 정도 하시면 대부분 합격 점수까지는 올라가세요. 그리고 더 이상 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물리의 경우는, 물리하고 화학은 주의하실 게, 이제 자과 4과목 중에서는 강의를 빨리 들으셔야 돼요. 물리하고 화학은 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시간이 지나면서 좀 성숙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 듣고
복습할 땐 잘 몰랐는데 한 달 후에 아 그런 거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빨리 들으셔야 되고, 물리화학에서 주의하실 점은 물리화학 기본 강의 듣고 복습도 열심히 했는데 기출문제가 안 풀려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물리화학의 계산 문제들은 이론 문제는 풀려야 돼요. 근데 계산 문제들은 계산 문제 이론을 공부하는 거하고 계산 문제를 푸는 스킬은 별개일 수가 있어요. 그게 따로 연습이 되고 자신한테 체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생물이나 지학을 뭐 열심히 했는데 기출 문제가 안 풀려요. 그거는 강의를 잘못했거나 공부를 잘못한 겁니다. 이론 과목은 풀려야 돼요. 물리화학은 하여튼 이론 공부와 계산 문제 푸는 스킬은 별개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계산 문제 푸는 스킬은 휘발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빨리 날아갑니다. 이론은 기억이 나도 내가 이 문제 어떻게 풀었지? 굉장히 빨리 까먹어요. 그래서 물리하고 화학은 강의를 일찍 들으시고 주기적으로 문제들을 풀어보셔야 돼요. 많이 못 풀더라도 뭐 일주일에 10문제를 풀겠다, 아니면 한 달에 30문제를 풀겠다 정해놓고, 그래서 특히 계산 문제 푸는 스킬이 내 몸 안에 체화돼서 남아있도록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리화학에서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실전에서의 풀이 시간 때문에 고통을 다 받아요, 전부 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특히 화학은 문제를 풀면 타이머로 시간을 꼭 재셔야 돼요. 그래서 1분짜리 3분 50초, 아니 3분 30초 걸렸다. 그러면 일주일 후에 풀었더니 3분 10초로 줄었다, 3분으로 줄었다. 이걸 다 써놓으셔야 돼요. 난이도, 상중하도 표시하시고, 물리도 그렇게 하시면 좋고, 특히 화학은 이제 실전에서 문제를 딱 접했을 때, 저는 10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전공자이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이게 난이도도 중요하지만 난이도보다 시간이 더 중요해요. 난이도가 낮아도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는 순간 난이도와 시간, 나한테 얘는 4분짜리다. 아니면 얘는 1.5분짜리, 1분 30초짜리다. 이게 바로 판단이 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에요. 특히 자과에서는. 그래서 그게 생기도록 계속 타이머로 시간 체크해 놓으시고, 상중하 표시하시고, 나중에 이제 유형화를 하셔야 돼요. 특히 화학은 뭐 5개라고 말씀드려서 그런데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과목만큼 열심히 하시면 5개를 확실히 맞출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혹하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5개는 이제 화학의 경우 10문제 중에 한 3문제 정도 이론 문제예요. 그건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그거 못 맞추면은 힘들고, 화학 공부하시면 앞쪽에 뭐 원자의 주기율 이런 것들은 이론 문제라서 그거는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아니, 오히려 이제 화학에서 핵심은 화학 반응 양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A와 B라는 물질을 결합시켜서 C와 D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건데, A 분자가 스몰 a개 있어요. B 분자가 스몰 b개 있어요. 그럼 C와 D는 스몰 c와 스몰 d 개만큼 나옵니다. ABCD를 찾아내라. 이게 화학 양론이에요. 화학에서는 화학과의 자존심입니다. 그걸 못하면 화학과가 아니에요. 우리 시험에서는 화학 양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함부로 먼저 푸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해보면 대부분 5분 이상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은 체크를 해놓고 마지막에 푸셔야 돼요. 오래 걸릴 거는. 근데 화학 양론으로부터 나오는 이제 전기화학이나 아니면 산화환원은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반응 개수도 안 주고 그다음에 전자수까지 같이 맞춰야 되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화학의 요체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오히려 차라리 뒤쪽에 이제 착화합물 같은 건 이론은 어렵지만 풀어보시면 시간이 3분 이내로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이론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면 무조건 맞출 수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성질체 개수를 구하는 문제 이런 것도 아주 튀는 문제 아니면 시간이 딱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것들에 집중해서 분광학 꼭 푸셔야 돼요. 분광학을 싫어하시는데 이유는 이제 화학의 뒤쪽에 유기화학이 나오고 유기화학의 이제 작용기들을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해야 그다음 분광학을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분광학은 굉장히 쉽습니다.
NMR, IR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 대부분 꼭 맞추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론 문제 몇 개, 3개는 확실히 맞추고 계산 문제는 한 4개 풀어서 2개 정도 맞춰서 5개를 채우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운 좋게 6개, 7개 가면 행복하죠. 근데 만만치는 않다. 네. 기출을 중요시하라는 건 뭐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이제 생물에 대해서 특히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강의는 자과 전체를 늦지 않게 수강하셔야 돼요. 자과뿐만 아니라 민법 산재 모두. 이유는 사람에 따라 이 1차적으로 공부를 해봤을 때 난 이 과목 쉬운 것 같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 각 과목에 대한 접근성이 의외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시작하면 막 강의가 폭포수처럼 쏟아진다고 느끼실 거예요. 민법 공부하시면 민법 이래도 2, 3개월 안에 하면 굉장히 뛰어난 편이에요. 근데 독하게 하셔야 되고, 근데 그 사이에 특허 시작하고 자과도 하나 또 해야 되고 좀 있으면 상표 시작하고 이러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강의를 듣는 것도 힘든데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복습을 안 하면 아예 날아가는 과목도 많아요. 근데 복습할 시간이 없는데 다음 강의를 들어야 돼요. 네, 복습을 내 마음에 들 만큼 못했더라도 강의는 스케줄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전 과목을 한번 기본 강의는 들으셔야지 이 전체 과목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하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한두 과목 너무 시간이 없는데 그러고 미뤘다가는 나중에 그 과목이 나한테 취약한 과목이면 그게 페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 강의는 복습을 내가 만족할 만큼 못하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초반에 들으셔서 전체 과목의 특성을 이해하고 조망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 정도 말씀드리고, 뒷부분은 이제 생물에 대해서 생물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영역별로 특성이 다르고 출제 경향도 다르고 대응 방안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표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출제 경향이 있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다라는 거를 이제 쭉 써놨어요. 이거는 뭐 지금 설명드리진 못하고 다음 입문자 설명회에는 이 부분을 설명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드린 올해 초에 자연과학 설명회에선 내용을 설명했으니까.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생물 공부 시작하기 전에는 생물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생물 공부를 시작해서 뭐 한 3분의 1쯤 공부했다, 아니면 절반쯤 공부했다 그럴 때 찾아보시고, 중요한 건 생물의 경우는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방향이 틀리면 길을 잃고, 생물은 가끔 상담을 하는데 이래도 했는데 기출도 안 풀리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영역이 넓어서 길을 잃기 쉬워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중요한 자료니까 나중에 공부하시다가 중간에 한 번, 두 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제 강의 일정이 있는데 좀 일정이 지금 현재 좀 달라졌어요. 많이 늦어졌어요. 하여튼 그리고 여기 이제 생물은 시사성 문제가 꼭 나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는 기본 교재 없어도 나와요. 그리고 좀 시사성 테마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크리스퍼 캐스9이라고 제가 몇 년 동안 무료로 특강을 했는데 공부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2024년에 출제가 됐어요. 당연히 출제될 수 있고, 몇 가지 차세대 서열 분석하고 얘네는 당연히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무료 특강 동영상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걸로 나중에 꼭 보셔야 됩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거기 기본은 포함되어 있긴 해요. 근데 안 들으시는 분들은 보시고, 올해 말에 좀 내용을 수정할 게 있으면 다시 동영상을 찍을 수도 있는데, 수정할 게 없으면 이걸 보고 마지막에 꼭 챙기셔야 돼요. 내용이 좀 어려워서 이제 공부하신 다음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보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커뮤니티까지 올려놨네요. 오픈 카톡방이나 이런 데 들어와서 정보나 자료 같은 거를 교수님들이 많이 주시니까 잘 이용하시고요. 좀 길어졌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